중국이 산샤댐의 3배 이르는 세계 최대의 티베트댐 건설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인도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중국이 져야 된다, 이런 강력 경고도 하고 나서서 앞으로의 사태 전개가 주목됩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7일 인구수 세계 1위인 인도가 국경을 맞댄 이웃국 중국이 티베트 지역의 세계 최대 규모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자국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 활동으로 하류 지역 국가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촉구를 받아왔는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우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댐을 지으면 이 하류 지역 인도와 방글라데시 주민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에 티베트에서 가장 긴 강인 얄룽창포강, 이걸 중국말로는 야루창부강이라고 그러고 인도말로는 브라마푸트라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 하류에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했다면서 중국이 2020년 28.8%에서 올해 33%로 재생에너지 소비량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티베트 전역에 건설 중인 댐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얄룽창포강의 총 길이는 2,900km로 양스강, 그러니까 창강이죠. 그리고 황해에 이어서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중국 쪽 티베트에서 발원해서 인도와 부탄, 방글라데시 등으로 뻗어나가면서 벵골만으로 흘러나갑니다. 특히 중국 쪽 티베트 고원에서는 50km 이내의 거리에서 2000m 이상의 급격한 낙차 구간을 갖고 있어서 수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이 얄룽창포강의 댐이 완공될 경우에 연간 3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진이 잦은 티베트에 이 댐이 건설된다면 이로 인해서 하류에 홍수와 물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잠재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 안보 전문가인 나라싱 마나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티베트의 댐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꾸면서 농업, 식수 및 기타 필수적인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FP도 환경운동가들은 하류 지역 국가들의 우려와 별개로 수력발전용 댐 건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생태계적으로 민감한 티베트 고원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도는 또 댐 건설을 통해서 중국이 해당 강의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얄룽창포강 유역에 건설을 추진해온 댐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수천 수만 년 동안 강을 터전 삼아 이어져온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댐 건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 매체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중국이 강의 물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서 댐의 규모가 워낙 커서 양국이 갈등할 때 중국이 대량의 물을 방출해서 인도 국경 지역을 침수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 매체인 더 힌두는 아시아의 급수탑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중국이 티베트 강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이 티베트 댐 건설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중국 당국이 완전히 일축하면서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관리들은 환경 문제나 하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면서 중국 외교부는 이 프로젝트가 하류 국가의 생태 환경, 지질 조건 및 수자원과 관련된 권리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이 댐이 돌이킬 수 없는 지질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명 지질학자인 판샤오 수찬성 지질광물 수석 엔지니어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라면서 대규모 댐과 저수지, 터널 수로 등을 건설한다면 산사태의 위험을 높이고 감당할 수 없는 지질학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는 1950년 지진 규모 8.6의 아삼 티베트 대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구 세계 1위와 2위 국가인 인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3,5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맞수이자 경쟁자로
1962년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벌인 바 있죠. 지금도 이 국경 이슈는 양국의 충돌을 일으키는 최대 내관인데 이로 인해서 최근 인도 내의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국 간 분쟁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이 국경 분쟁이 본격화하기 이전에도 티베트 문제와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마찰까지 포함한다면 1950년대부터 70년 이상 갈등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국경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진하기로 하고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국경을 따라서 군사 순찰을 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진화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평화다 하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티베트댐 건설 문제가 두 대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단순한 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사시에 티베트의 댐이 인도를 위협할 물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중국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2000년 이후 티베트에 건설된 193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심각한 환경 및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티베트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인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로숑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중국이 яр롱창포강의 유량을 인도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을 두고 두 나라 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인도도 티베트댐 건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류에 댐을 대거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1980년대 북한 금강산 댐의 수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평화의 댐을 건설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작년 6월 인도가 중국의 댐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들여서 야루나찰프라 대시주에 12개의 수력발전댐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야루나찰 프라데시주 수석 장관은 중국 댐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 수력발전 공사가 제안한 다수의 다목적 댐 건설 방안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티베트댐 건설로 인한 인도와 중국 간 갈등에 미국도 이 문제에 개입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인도를 방문한 제이크 살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 쪽과 중국의 댐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다룰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쿼드 국가인 인도와 미국이 공조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인도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도인의 비율이 70%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리 안에도 인도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티베트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인도와 중국 양 대국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티베트댐 건설을 확정한 중국이 물러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인도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와이탄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